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서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남몰래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며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자식이 어느새 훌쩍 커버려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리고 무심코 내뱉는 차가운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서운함과 허탈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내 젊음과 건강을 다 내어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귀찮아하는 표정과 싸늘한 시선일 때, 그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못나서나 부족해서 겪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너무나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 자식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스스로를 희생해온 그 따뜻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결코 억지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도 자식의 태도를 180도 바꾸게 만드는 아주 놀랍고도 단호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생을 흔들림 없이 꼿꼿한 자세로 자녀를 교육했던 조선 최고의 지성,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 속에 바로 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답은 우리가 흔히 아는 뻔한 훈계나 잔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 지혜를 통해 자식에게 잃어버린 존경을 되찾고 가장 나답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삶의 위로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따뜻한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참으로 묘합니다.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머리가 굵어지고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부모의 둥지를 벗어나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는 섭리이자 축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자녀들이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부모가 가진 연륜과 지혜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으로 치부하며 부모를 가르치려 들거나 무시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행여나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평생을 바쳤건만 돌아오는 차가운 대우에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희생했나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의 모든 무례함을 허용하고 넘어가 주었던 여러분의 그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 역설적이게도 자식에게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대해도 괜찮은 만만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억울해하며 눈물 흘릴 때가 아닙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하수 중의 하수 같은 방법이 아니라 우아하고도 단호하게 여러분의 존엄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냉철하고도 깊은 통찰과 현대 심리학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자식의 오만함을 단숨에 잠재우는 지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조언을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한 가장이자 직장인으로 살아오며 3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낸 68살 최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최 선생님은 어느 주말 오랜만에 첫째 아들 내외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직장 생활의 고충으로 한숨 쉬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들아, 당장 눈앞의 조건만 보지 말고 사람과의 신뢰를 먼저 챙겨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단다. 조금 더 버텨보는 것은 어떻겠니? 그런데 조언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잘 모르시면 가만히 좀 계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다 구닥다리 옛날 이야기라고요. 제발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순간 식탁 위에는 정적이 흘렀고 최 선생님은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가족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와 기술의 우위를 권력의 우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더 잘 다루고 최신 경제 트렌드를 안다는 지식이 부모의 연륜보다 우월하다는 오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뼈아픈 사실은 자식의 무례한 태도의 갈등을 피하고자 침묵하면 부모님은 훈계하고 통제해도 되는 약자라는 인식이 깊게 뿌리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으나 결코 아들들에게 비굴하게 애원하거나 권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신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을지언정 한 인간이자 아버지로서의 기품은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이때는 감정을 배제한 채 단호하게 자식의 태도만을 문제 삼는 마법의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차분하게 응시하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딸애가 새로운 지식은 나보다 더 많이 알지 몰라도 아비를 대하는 지금 그 무례한 말투와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구나. 나는 너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며 조롱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무십시오. 더 이상의 설명도 화도 필요 없습니다. 침묵으로 무례를 튕겨내십시오. 여러분의 자존감은 단호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당히 어른의 선을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한 공짜 서비스로 여기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5살 이정숙 여사님은 일주일에 3번씩 먼 길을 가 손주를 돌봐주고 밑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워두곤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과 단풍놀이를 가기로 약속한 전날 밤 갑자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중요한 발표 생겼어. 약속 취소하고 와서 애 좀 봐줘. 알았지? 끊어. 이 여사님은 다음날 새벽부터 딸의 집으로 향해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한 딸은 고맙다는 말 대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진짜 엄마? 반찬통 위치 마음대로 바꾸지 말랬지. 다음부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는 희생과 호의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뇌의 감사 회로가 마비되고 그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언제나 연락하면 달려오는 부모의 시간은 자식에게 귀하지 않은 헐값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사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딸에게는 엄마는 언제든 부려 먹어도 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준 결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비는 도리를 세운 뒤에 베풀어야 한다. 한 번의 용서는 인자함이지만 10번의 용서는 방종을 낳는다고 맹렬히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편의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서운함을 설명하며 감정에 호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의 무례한 태도가 튀어나오는 즉시 제공하던 지원을 가차없이 중단하시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 시간과 노력도 너의 시간만큼이나 비싸고 귀하단다. 부모의 수고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부탁은 단 1분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구나. 오늘부로 지원은 끊을 테니 앞으로 내일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거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공짜가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자식은 뼈저리게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숭고한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마음속에 자만심이라는 독버섯을 키워내기도 합니다. 부모의 억장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상황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실패와 불행을 다 부모 때문이야라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쉴 틈 없이 일해온 칠순의 김영수 선생님은 젊은 시절 전 재산을 잃고 단칸방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만큼은 정성으로 키워냈건만 직장에 적응하지 못한 큰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뒷바라지도 제대로 안 해줬잖아요. 든든한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니냐고요. 일성인이 된 자녀가 자신의 실패, 좌절, 불안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가장 안전하고 만만한 대상을 찾아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부모가 같이 자책하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자식의 뇌 속에는 내 실패는 부모 탓이 맞다는 핑곗거리가 정당화됩니다. 결국 부모의 미안함이 자식을 영원히 무기력한 피해자로 전락시킵니다. 정약용 선생은 두 아들에게 불같이 호통쳤습니다. 너희가 패족의 자식이라 하여 세상을 탓하고 학문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아비의 불행을 핑계 삼아 너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마라.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냉정하게 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원망을 쏟아내는 자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가 지금 겪는 시련과 좌절은 참으로 가슴이 아프구나. 하지만 내 인생의 결과는 이제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성인의 몫이다. 나의 희생과 인생을 원망과 핑계로 짓밟는 태도는 오늘부로 단 한 번도 받아줄 수 없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리를 뜨십시오. 이 단호한 한마디는 자식이 숨어있던 비겁한 핑계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취급하며 통제하려 들 때도 있습니다. 67살 박은자 여사님은 병원에서 무인 결제기를 조작하던 중 뒤에 있던 딸에게 신경질적인 제지를 받았습니다. 아, 엄마,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핸드폰 글씨를 물어볼 때도 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모르면 엉뚱한 거 누르지 말고 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때와 중 내쉬는 깊고 날카로운 한숨은 단순한 피로의 표현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권력적 언어입니다.
무의식 중에 내가 엄마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끔찍한 것은 부모가 무기력해진다는 점입니다. 자식의 윽박지름과 한숨에 위축되어 결정권을 넘겨주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포기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에게 마음을 다 주되 그 마음의 주인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지휘봉만큼은 결단코 자식에게 넘겨주어선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무능한 어린애 취급하며 선을 넘는 순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선언하십시오. 내가 나를 걱정해서 대신 처리해 주려는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내 삶의 방식과 결정권은 오직 나에게 있단다.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내가 스스로 할 테니 앞으로 나를 무능한 어린애 취급하며 한숨 쉬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태도는 당장 거두어라. 여러분 삶의 운전대는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당당히 쥐고 가셔야 합니다. 자녀의 무리한 경제적 요구나 책임 전가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어른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어차피 물려줄 내 몫이라며 당당하게 요구할 때입니다. 72살 박영환 선생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전세 자금까지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 사업 자금을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자 아들은 차갑게 굳어지며 원망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나중에 죽고 나서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의 자산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며 당연하게 요구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오랫동안 받다 보면 부모의 헌신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으로 왜곡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윽박지름에 못 이겨 계속해서 자원을 내어주면 심리적 노예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을 한없이 나태하게 만들고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독약과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시겠지만 돈을 요구하는 자식의 눈을 서늘하게 응시하며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 노후 자금과 재산은 온전히 내 남은 생존과 품위를 지키기 위한 나의 것이다. 너에게 미리 떼어줄 목 따위는 단 한 푼도 없으니 앞으로 내 앞가림과 내 빚은 철저히 내 스스로 감당하거라. 자식이 서운해하며 화를 내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경제적 위기를 부모가 막아주면 자식은 걷는 법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자식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위기를 부모에게 떠넘기며 해결하라고 윽박지를 때가 있습니다. 66살 윤명희 여사님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빚까지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들이 물건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주식하다 빚진 거 사채까지 넘어갔어. 엄마가 어떻게든 돈 좀 구해와봐. 집이라도 담보 잡히면 되잖아.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역 나 주식하다 빚진 거 사채까지 넘어갔어. 엄마가 어떻게든 돈 좀 구해와봐. 집이라도 담보 잡히면 되잖아.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위기를 반복해서 차단해주고 해결해주면 자녀의 뇌 속에는 무책임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식은 절대 자신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며 부모의 삶을 갉아먹는 괴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식의 감정적 폭발에 결코 휘말리지 말고 바위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저지른 일의 무게와 결과는 이제 온전히 성인인 내가 짊어져야 할 너의 몫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 잘못을 대신 수습해주고 끝없이 희생하는 일은 오늘부로 완벽히 끝났다. 그리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자식이 법적 도덕적 한계를 넘었을 때 부모가 수습을 멈추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착한 심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마음의 족쇄를 채우는 치명적인 상황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이 다른 부모들은 다 해주던데 엄마 아빠는 왜 안 해줘요? 라며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들 때입니다. 68살 김정숙 여사님은 무릎이 시려 주말에 애를 봐달라는 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진짜 엄마는 맨날 자기 생각만 해? 다른 집 엄마들은 늙어서도 다 와서 애 봐주고 반찬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심리학에서는 이런 자녀의 행동을 부모를 향한 감정적 협박이라고 부르며
심리치료사 수잔 포워드는 자녀들이 부모를 조종할 때 주로 두려움, 의무감, 죄책감이라는 세 가지 짙은 안개를 뿜어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가장 약한 고리가 죄책감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죄책감에 굴복하여 또다시 헌신을 제공하면 자식은 언제든 부모를 부려먹을 수 있다는 권력 구조를 고착화시킵니다. 정약용 선생은 무조건적인 희생과 용서는 참된 자비가 아니며 올바른 도리를 세우지 않은 온정은 오히려 화를 부른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양심을 인질로 삼으려 하는 순간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가 지금 육아와 일에 지쳐 힘든 것은 어미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례한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원할 때마다 무리해서 희생해야 하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니 내 일은 스스로 방법을 찾거라.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누릴 자격이 있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시간과 일상을 헐값 취급하며 아무 때나 침범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1살 이영환 선생님은 은퇴 후 서예 수업을 가려는 순간 출장 가는 아들에게 구청 서류를 대신 떼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예 수업을 가야 한다고 하자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하셔서 집에서 노는데 시간 남잖아요. 취미생활 하루 빠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어떤 대상을 얻기 쉽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길 때 그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일정을 언제나 자식에게 맞춰주다 보면 부모의 시간은 무한정 제공되는 공짜 자원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힙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시간을 헐값 취급하는 그 순간 단호한 눈빛으로 선언하십시오. 내가 직장 생활로 바쁜 것은 알겠지만 내 은퇴 후의 삶과 취미 생활 또한 내 일만큼이나 내게는 귀하고 소중한 것이란다. 내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침범해도 되는 공짜가 아니다. 미리 약속하지 않은 무리한 부탁은 오늘부로 단 한 번도 들어줄 수 없다. 스스로의 시간에 희소성이라는 값어치를 매기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시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가슴을 가장 시리게 만드는 뼈아픈 상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부모를 투명 인간 취급할 때입니다. 68살 강성만 선생님은 주말에 온 아들 가족을 위해 온종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대답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손주마저 할아버지, 집 와이파이가 너무 느리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강 선생님은 밥이나 차려주는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기계에만 몰두하며 상대를 소외시키는 행위를 심각한 정서적 방치이자 관계의 도구로 규정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뇌는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을 때와 똑같은 부위에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식의 뇌 속에는 부모는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밥을 차려주는 안전하고 만만한 존재라는 착각이 박혀 있습니다. 화를 낼 필요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식의 눈을 차갑게 응시하며 선언하십시오. 내가 몸은 여기 와 있을지 몰라도 나와 눈 한 번 맞추지 않고 기계만 들여다볼 거라면 지금 당장 돌아가거라. 나는 너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조롱당할 만큼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리를 뜨십시오. 이 단호한 행동은 자식에게 엄청난 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식이 부모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라며 삶을 통제하려 들 때도 참담함을 느낍니다. 75살 정숙 선생님은 거실에 둘 작은 수납장을 사려다 아들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지 마세요. 제가 아무것도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들은 은행 서류에도 서명만 하라며 일방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성인 자녀가 나이든 부모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통제하는 현상을 심각한 경계 침범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의 지시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되면 부모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완벽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통제하려 드는 순간 단단한 바위 같은 표정으로 선언하십시오. 내가 나를 걱정하여 돕고자 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내 삶의 결정권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하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오만함은 오늘부로 당장 거두어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자식에게 단호한 경계를 세울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가장 거세고 두려운 마지막 폭풍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선을 긋자 그럼 앞으로 영영 안 보고 살면 되겠네요.
라며 관계 단절로 협박할 때입니다. 72살 최순옥 여사님은 돈을 빌려달라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가족 볼 생각하지 마세요. 손주들 얼굴도 다시 못 볼 줄 아세요. 심리학에서는 아들의 이런 반응을 부모를 향한 최후의 감정적 협박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은 부모를 강하게 흔들고 협박하여 다시 예전처럼 통제하려 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면 자식은 부모를 영원히 감정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자식이 관계를 무기로 협박하려 드는 순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가 부모를 향해 그런 무례한 협박을 무기로 삼는다면 나 역시 그런 너의 결정을 존중하마. 나는 내 존엄을 버려가면서까지 자식에게 얽매이고 매달릴 생각이 없다. 내가 예의를 갖추고 진정한 어른으로서 나를 마주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연락하거라. 선언을 남기고 먼저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자식은 부모가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거대한 산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고도 깊은 마음의 여행이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 키워낸 자식의 차가운 눈빛, 함부로 내뱉는 짜증 섞인 한마디,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함까지. 그 기막힌 상황들 속에서 흘려야 했던 뜨거운 눈물과 억울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했던 것은 결코 여러분이 부족한 부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뼈를 깎아내며 맹목적인 사랑을 퍼부어준 너무나 위대한 부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위대한 사랑이 자식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던 것뿐입니다. 부모가 단호한 한마디를 건네고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도리를 바로잡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이제 남은 생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찬란하게 꽃피워야 합니다. 문화센터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나만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차려 드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홀로 당당히 설 때 자식은 비로소 여러분을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거대한 등대로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오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지혜가 있다면 굳은 다짐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위로가 되어줄 따뜻한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당당하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